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제가 2주 동안 조금 바빴습니다. 바쁘고, 그리고 유튜브 횟수로 지금 제가 4년 차인데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거든요. 영상 개수 한번 보시면 거의 몇백 개가 돼요. 3년 동안 몇백 개를 찍으면서 제가 이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2주 동안 정말 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는데 뭐냐면 정말 제가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뭔가 정말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영상을 찍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께 좀 그래도 확실하게 그동안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 제가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여전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들이 참 많이 있어요. 꽤 많은 영상을 찍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전해드릴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분들께 해드릴 것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부모님들하고 수험생들 마음속에 빨리빨리라는 키워드가 있진 않으세요? 특히 6월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빨리라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너무 이제 빨리빨리만 강조를 하다 보면 총 4가지 정도의 부작용이 올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분의 멘탈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하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자꾸만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 번째로는 점수가 오래 못 가요. 막 뭔가 이제 빨리빨리 결과를 내라고 압박을 주시고 모의고사 점수 올려와라 이렇게 되면 애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수능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에 모의고사 점수를 올리려고 막 미친 듯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모의고사 스타일하고 수능 스타일은 완전 달라요. 좀 뜨악하실 텐데 완전 달라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를 올린다고 해서 수능 점수가 반드시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아마 최상위권, 상위권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왜냐면 자녀분들이 모의고사 성적은 되게 잘 받았지만 수능 때 안 나온 경험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등급대의 친구들과 부모님들께서는 일단 모의고사 등급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빨리 하려다 보면 흔들리는 독해를 하게 돼요. 특히 수능을 어떻게든 헤쳐나왔다고 하더라도 대학 가서 잘 안 돼요. 그리고 수능 때 무조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빨리빨리 보다는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메커니즘을 알고 우리 자녀분들을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이 메커니즘을 아시면 마음에 안심이 되실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약속하건대 추가해 놓으시면은, 좋아요 해 놓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 제가 꼭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대형학원에 보내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학원에 보내도 국어 점수는 요지부동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 제 수업에 오는 친구들 중 대부분이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수학, 탐구 이런 거 다 1, 2등급 나오는 애들인데 국어만 막 3, 4, 5, 6등급이 나와요. 환장을 노르시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뭐 한 해, 두 해, 세 해 해도 국어 점수가 그대로라는 게 문제죠. 왜 그런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6평 점수를 기준으로 하반기를 대비하려는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학교와 학원에서는 6평 성적을 기준으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절대 그거에 휘둘리면 올해 게임 끝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못 가요. 좋은 국어 점수 못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6평 때는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받을 확률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소수의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물론 드라마틱하게 6월 달에 성적을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보면은 6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5등급 받던 친구가 6월 달에 1등급 받는 친구가 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분은 항상 매년 6평을 전후로 갈등을 빚습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보통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다 했을 때 올해 6월 모의고사는 6월 4일이니까 한 뭐 2, 3, 4, 5월 하면은 한 4개월 정도 공부한 셈이죠. 4개월 정도 공부한 셈인데 이 정도 했으면 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시겠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한번 다르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 농부분들 있잖아요. 농부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봄에 씨앗을 뿌려놓고 뭐 한 요 정도 되면 이제 초여름쯤 되나요? 뭐 초여름 혹은 늦봄쯤에 요 추수를 하려는 농부들은 별로 없잖아요. 예, 특이한 농작물 빼고는 대다수의 농작물은 이때 추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수능 점수는 좀 대나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나무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한 뭐 6, 7년까지는 뭐 똑같대요. 자라지 않는데요. 그러다가 한 7년쯤 넘어가면 쑥 큰대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틀리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지수함수처럼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 6월 요때는 점수 변동이 없어요. 점수 변동이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모의고사 점수가 오르려면 이 4단계를 거쳐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로 개념 이해 및 전략 체화가 들어가야 되고 이게 보통 2, 3월에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파트별 문제풀이 및 적용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게 4월, 5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오르려면 3단계와 4단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셨지만 상반기에는 3단계와 4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 학원에서는 모의고사를 되게 자주 치는데요. 근데 그것도 별로 소용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소용이 없는 게 모의고사를 단순히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모의고사를 치고요. 정말 내가 이 모의고사를 풀 때 전략이 확실했는지 아닌지 이런 걸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전략을 보완해야 되거든요. 흔들리는 전략을 잡아가야 되는데 상반기에는 대체로 전략이 확실하게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도는 아는데 확신을 갖고 이제 적용하고 모의고사의 시간 내에 이렇게 적용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반기에 모의고사 점수에 제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면 전략이 이제 완전히 그 자리 잡게 되는 건 아마 7월달, 8월달쯤 정도 돼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모의고사 숙제를 내줄 때도 시간 제한 없이 풀어봐라 이렇게 이제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시간 제한 없이 풀었을 때는 애들이 전략을 잘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 전략을 잘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점검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일반 모의고사들 같은 경우는 등급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꼭 지키지 않더라도 그냥 감각으로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상당수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은 전략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풀이를 많이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감각적으로 문제 풀이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은 점수가 안 오릅니다. 당장에 오르는 것 같아도 수능 때는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그 전략을 확실하게 이렇게 매뉴얼화를 해놓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이 계속 그 전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감각으로 하면 문제를 못 풀게끔 제가 직접 지문이랑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해서 애들하고 이제 수업을 해보면 애들이 이제 그 감각을 잡기 시작하거든요. 이래서 전략을 써야 되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전략으로 하니까 다 풀리는구나. 그래서 하나의 전략을 연마해서 여러 문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도 이 전략이 다 먹히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지 얘네들이 불안감도 없어지고 효율도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걸 풀 때는 이렇게 하고 저걸 풀 때는 저렇게 하고 또 다른 걸 풀 때는 또 다르게 해야 되고, 지금 인강이나 다른 데서 다 그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거의 다 그래요. 굉장히 꼼꼼하게 세세하게 알려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유형별로 해야 되는 걸 다 각각 조금씩 다르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구나. 그냥 그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문제를 막 풀어 제끼는데, 문제는 그걸 막 풀어 제껴도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6월 평가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6월 평가 점수가 잘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물론 전년도에 이제 모의고사 경험치가 쌓여있는 친구들은 6월 평가 점수도 잘 나올 테지만, 이제 국어를 원래 좀 못했다가 5등급, 6등급인 애들이 2, 3, 4, 5월 4개월 공부했다고 해서 6월 평가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뿅 올라갈 가능성은 그다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예, 물론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덜어 있어요. 예,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반기에 승부수를 걸어야 됩니다. 그럼 하반기에 올바르게 승부수를 걸고 배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걸 투자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투자하실 때 현재 가치만 보고 투자하십니까? 지금 여기가 안 좋아 보여. 지금 이 주식이 별로야. 그럼 그것만 보고 판단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미래를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이 크면 거기다 이제 투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더 좋잖아요, 관점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재테크 같은 걸 하실 때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녀분을 볼 때는 미래 가치를 안 보셔요. 현재 가치만 철저하게 보시거든요. 현재 가치는 초라해 보이죠. 6월 평가 점수가 당장 안 나오면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기가 막혀요. 너 4개월 동안 뭐 했냐? 이 말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자녀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준비를 상반기 4개월 동안 한 거예요. 얘네들은 굉장히 높은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애들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월 평가 점수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4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이 4가지 기준을 통해서 자녀분이 갖고 있는 미래 가치를 보고 6월 평가 이후에 계획을 끌어가셔야 돼요. 보통 현재 가치만 보고 계획을 진행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무조건 기숙학원 보내거나 아니면 스파르타식 학원에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계속 감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무조건 망합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보내주시는 자녀분들 보면은 전년도에 기숙학원 갔다 망해가지고 온 애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가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6월 평가 점수가 당장 안 나오면 전년도에 기숙학원 가서 잘 안 나왔는데 또 기숙학원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 여쭤보면 방법이 그것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제 가셔라 이렇게 보내드리면 다음 해 연락 와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이제는 기숙학원 안 보내겠다. 기숙학원 디스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맞는 친구들은 거길 보내시면 되는데, 이제 6월 평가를 보고 나서 현재 가치만 보고 지금 당장의 성적이 낮다고 해서 얘가 상반기 동안 놀아 제꼈구나, 빡세게 시켜야겠다 해서 기숙학원에 보내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제대로 자녀분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말씀드릴 테니까 요걸 통해서 중심을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당장에는 점수가 안 오르더라도 결국에는 수능에는 점수가 오를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기준을 잡게 됐습니다. 자, 그 기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 어려운 지문에 대해 시간 안에는 다 못 풀더라도 시간 제한 없이 진행을 했을 때는 배운 전략을 통해서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수강생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과제 검사를 통해서도 이걸 꼭 점검을 합니다. 만약에 얘가 나름대로 전략을 적용하려고 하고 노력을 했다? 이 친구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쉬운 지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맞춰 나가고 있는 경우, 이전에는 못 풀던 그 쉬운 지문조차도 못 풀던 애가 이제 쉬운 지문은 맞춘다고 하면 저는 그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얘는 발전을 하고 있구나. 왜냐면 6월 평가 때에는 쉬운 지문과 더불어서 어려운 지문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것도 시간 안에. 그런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4개월 안에 5, 6등급 맞던 애들이 4개월 안에 그걸 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점수보다는 과정상에서 얘네들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략을 계속 다듬어 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건 강사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제가 낸 지문과 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애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뒤에 이제 셀프 평가를 한 걸 통해서 이제 전략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지를 보고, 전략이 없이 하는 애들은 이제 확실하게 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고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저에 대해서 믿고 갈 수 있도록 좀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안정감을 준다는 게 뭐냐면 바로 전략을 갖추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비법이다. 물론 제 전략은 특별하긴 한데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제 뭐랄까 뭐 다른 인강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현학적이고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좀 직관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계속 반복하고 익히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확신을 줘서 안정감을 줍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감언이설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켜보고 얘네가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얻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애들이 강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강사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저의 몫이니까 이건 그렇고, 어쨌든 아이들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전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6편 끝나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전에 비해서 네가 그 각 영역별로 이제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냐. 만약에 자녀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미래 가치가 높은 친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잘 안 되던 지문을 분석하고 있냐? 이제는 분석할 수 있냐? 점수는 잘 안 나왔지만 이전에 안 됐던 거를 분석했을 때 느낌이 좀 달라졌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답이 틀리긴 했지만 시간 제한 없이 하면 좀 더 잘할 자신 있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애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간 제한 없이 하면 난 잘할 수 있어 라든지, 과거에 못 풀던 걸 지금은 잘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혹은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됐다든지 뭐 점수가 조금이라도 상승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보통 6월 평가 끝나면 학교나 학원에서 그 현재 가치만 보고 지원해야 될 대학이나 이런 거를 정해버리거든요. 특히 미대 입시, 최대 입시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을 너무 맹신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고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녀분이 미래 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너무 맹신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약점 위주로 드릴링, 약점 위주의 보완을 한 뒤에 이전 모의고사에서 잘 안 됐던 거를 이제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해결해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전에 안 됐던 걸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잘 됩니다. 미래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자녀분하고 좀 대화를 해보시고, 만약에 대화를 잘 못한다 그러면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안 되시면 자녀분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얘네가 이 네 가지에 다 해당을 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보고 미래 가치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할지를 확정하셔야지. 만약에 애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장에 점수는 안 나왔어. 근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잘 나올 애인데 갑자기 다 갈아엎어가지고 뭐 다른 데 보내버려. 뭐 기숙학원에 보내버려. 뭐 그렇게 되면요. 될 수 있는 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네. 제가 이제, 끝까지 수강생들한테 적용하는 기준들이었고요. 또 이제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은 되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냐면 이 네 가지 기준을 하게끔 제가 계속해서 유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계속 지켜보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알죠. 당장에는 점수가 안 나와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수능 때 잘 나올 거라는 걸 이제 알아서 안심을 시켜드리는 거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분하고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그 친구들이 6월 평가 좀 못 봤다고 해서 막 혼내지 마시고 위에 네 가지 기준을 잘 적용했으면 그래 고생했다. 엄마 아빠가 한번 믿어볼 테니까 한번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해봐. 약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점수를 올리려면요, 절대 단순 풀이 자체에 집착을 하거나 점수 자체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 한 회차 한 회차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전략 및 시험 운용 방식을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억지로 문제량을 많이 풀거나 억지로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비법 강의니 적중 강의니 뭐 이런 거는 저는 신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근본적인 체질 개선, 전략의 장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너무 많은 문제를 풀기보다는 전략을 점검하고 그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의 전략으로 여러 스타일이 다른 문제를 다 극복을 할 수 있는 경험치를 쌓아가는 게 일이관지라는 말 제가 좋아하거든요. 일이관지. 하나로 모든 걸 꿰뚫는다는 건데 공부는 일이관지 되도록 해야 돼요. 귀납적으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이걸 해내려면은 사실상 마음속 불안감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면 당장의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마치 이건 뭐냐면 하락장의 그 심리 상태랑 똑같아요. 하락장. 하락장은 어때요? 점수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점수가 쉽게 안 오르고 횡보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투자에서도 이때 버티는 사람이 돈을 벌듯이 수험판에서도 이때를 잘 극복하는 사람이 수능 때 결국 승리를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잘 버티려면 불안감을 다스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 부모님과 자녀분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뭐 6월달, 7월달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전화 상담 드려보면 막 우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진심이시고 불안해하시고 이렇다는 얘기인데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거니까요. 그래서 마음속 불안감을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좀 최대한 자녀분의 경우에는 쉬운 지문과 쉬운 문제로 성공 경험치를 먼저 쌓아나가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자녀분의 경우에는 조급해하지 말고 2010년대 초반에서 16학년도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학습을 해보시고, 이게 다 됐다고 하면 모의고사 문제 중에 너무 어렵다는 건 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해서 푼 거는 다 맞추는 경험을 먼저 누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야 안 불안하지, 남들이 뭐 리트 한다고 해서 미트 디트 한다고 해서 나도 해야 되나? 나도 뭐 저 고난도 문제를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 그건 억지로 하는 거라서 점수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학원에서 이제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이걸 다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약점을 철저하게 보완하는 용도로 부분적 소화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국어 공부와 별개로 불안감과 자존감에 대해 다룬 책을 독서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같이 하시면 좋겠는데요. 유튜브 영상은 뭐 보시면 좋긴 하겠는데 이걸 메인으로 하지 마시고 책을 메인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좀 컴팩트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리와 논리 사이의 얼개가 헐거워요.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뭔가 이제 스스로 실천을 하려면 여러분들 생각과 생각 사이에 간극이 그 빈틈이 없어야 돼요. 즉 논리적인 얼개가 단단해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약과 생략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사고에 빈틈이 생기면 그거를 실천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요점은 뭐냐면 책의 내용이 거기서 거기더라도 계속해서 그걸 읽으세요. 일주일에 1, 2주일에 한 권 정도씩 계속 읽으세요. 마치 좋은 코치를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읽으세요. 그러면 조금씩 그 책에 쓰여진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왜냐면 논리와 논리 간의 그 빈틈이 점점 사라지고 그게 확신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책에 쓰여진 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불안감을 다스릴 수 있어야 결국 수능날, 당일날 폭발적인 상승을 일궈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부모님들께서 기다려 주셔야지만 성적뿐만 아니라 성공의 법칙을 자녀분에게 전수해 주실 수가 있고요. 뭐 사실 점수도 점수, 등급도 등급이지만 자녀분이 성공의 법칙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수험생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세요. 뭔가 큰 일을 하려면 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수험 공부 좀 한다고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면서 불평불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성공적으로 이 라이프를, 이 미션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주변 사람을 챙기시는 수험생 여러분 되시길 바랄게요. 제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6평 전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곧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